2023년도 대비 승마지도사 마술화 핵심정리 7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마술 부조. 부조는 기수가 마필의 움직임을 요구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주먹, 다리, 체중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주부조와 부부조로 나뉘는데 주부조는 체중, 다리, 손입니다. 체중이 기좌에 해당하고요. 손은 주먹이 되겠습니다. 부부조는 음성, 채찍, 박차 이렇게 되겠고요. 저는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음성, 채찍, 박차는 그 사람의 몸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이냐 아니냐 그냥 전 이렇게 나눠서 좀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부조 조작을 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순간적인 동작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되풀이하고요. 언제나 일관된 동작이어야 하고요. 명확한 부조를 익히기 위해 몸은 조용히 유지하며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반되는 부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리 부조. 다리는 말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뒷몸을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한 번에 다리 반응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사용을 중지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말 뭔가의 가벼운 접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 배우실 때 말이 안 가면 막 발로 세게 차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럴 필요 없이 접촉만으로도 말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반응이 나가면 사용을 중지하겠습니다. 다리 부조의 목적은 속도의 증가, 상위보법으로의 이행, 말 뒷몸의 저항에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조작은 서서히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항상 자유롭게 조작되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다리의 조작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채찍 사용. 말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가리키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때리는 채찍은 어깨, 복대, 바로 뒤, 갈비 부분 등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이는 채찍을 사용을 하고 말이 채찍에 위축되면 채찍 사용을 중지하고 바른 기자와 주먹으로 해야겠습니다. 채찍질을 하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때리는 흉내를 내면서 예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찍의 사용 목적. 우선 징계에 있습니다. 징계. 말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가리키기 위해 야단을 치고 훈육 및 조교, 그래서 부부조로서 사용하는 훈육 및 조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 지시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말이 지쳐있을 때 더 분발하라고 용기를 주고 기운을 내게 격려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 훈육 및 조교, 지시, 격려. 요게 채찍의 사용 목적 되겠습니다. 채찍 얘기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문장이나 그런 일부를 바꿔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채찍 사용 원칙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요. 채찍질 하기 전에 놀라지 않게 미리 때리는 흉내를 내면서 예고를 하고요. 너무 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신장시키기 위해 말의 몸이 수축하였을 때 사용하거나 말의 몸을 최대한 수축시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이는 채찍을 사용을 하고요. 말이 채찍에 위축되면 채찍 사용을 중지하고 바른 기자와 주먹으로 합니다. 목표까지 거리가 있고 말이 여력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채찍은 기승자의 의사대로 말이 달릴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것일 뿐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부조에서 손부조의 목적과 다리 부조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시험이 나는데요. 손부조의 목적은 정지, 속도를 늦출 때, 그리고 낮은 쪽 보행으로 이행할 때, 방향 전환 또는 선회할 때, 균형의 전환을 할 때, 이럴 때 손부조를 쓰고요. 다리 부조는 전진, 속도 보법의 유지, 속도의 증가, 상위 보법으로의 이행, 말몸을 옆으로 구부러지게 할 때, 그리고 뒷몸의 이동, 말몸의 저항에 대처할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기승준비, 말에게 접근하게 할 말 손질. 말에게 접근할 때 주의할 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우선 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공격자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갑자기 놀라면 발길질할 수도 있고요. 뛰어와서 접근하면은 또 말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들고 접근하면은 말이 또 겁이 많기 때문에 놀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얌전한 말이고 사람과 친숙한 말이더라도
원래 말은 묵시겁이 많고 사물에 놀라기 쉬운 동물, 요런 걸 염두에 두고 방심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뭐 다른 문제에서 이제 또 그 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나왔던 문장인데요. 경계심을 풀고 안심시키기 위해 말의 얼굴을 보면서 오라 같은 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부조를 사용한다. 이 보면은 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보래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말이 겁을 먹을 수 있으니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접근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부드러운 소리, 오라 이런 거를 내면서 접근해야 되고요. 여러 마리의 말이 반복되었을 때 한 마리 잡으려면 말이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멀리서 헛소리를 내면서 말이 머리와 어깨를 자기 조절할 때까지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이 분명해 볼 수 있도록 머리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각도로 정면에서 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용도별 마사 장비, 아주 가끔 나오는데, 급수 및 급식 시에는 물통, 밥통, 정량도구, 사료 운반도구, 마방 청소할 때는 포크, 삽, 갈고리, 삼태기, 낫, 갈퀴, 리어카, 마취 손질할 때는 털솔, 글갱이, 타월, 스펀지, 따물치, 발굽 손질할 때는 청솔, 붓, 발굽하게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른 솔은 마체 손질할 때 들어가는데 청솔은 발굽 손질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승마장에서 말 손질해 보셨으면 대부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청솔하고 털솔 요것만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굽 기름은 투명하거나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으로는 감염 예방, 습도 조절 등으로 깨끗한 상태의 발굽에 기름을 발라서 발굽을 보호하고 외관을 좋아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승준비, 마사에는 아침, 오전, 오후, 야간 업무가 있는데요. 조조 업무로는 마필의 이상 유무, 준비운동, 조교, 말의 손질, 마방 청소, 급수 및 급식, 물통 및 밥통 세척, 마장구 손질, 발굽 손질 등을 하고요. 오전에는 악병마 교정 조교, 신마 손치 조교, 장제, 정타, 말의 재손질 등을 하고요. 오후에는 정지, 환마 진료, 사양 장비 및 마장구 정비, 마분 제거 및 깔집 보충, 마사 업무 일지 작성, 마사 지역 정리 정돈이 되겠고요. 야간에는 채식 상태 확인, 급수, 마방 안의 깔집 펴기, 마필 이상 유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통이 발생하면 진료를 의뢰하고 동절기에는 마이 고쳐있기 등을 실시합니다. 요것도 뭐 그냥 애우는 수밖에 없는데, 군대 갔다 오시면 군대에서 일상이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손질할 때 일단 글갱이 사용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글갱이 질은 자체의 유분을 올라오게 해서 털에 윤기를 주고요. 글갱이로 살이 많은 부위의 모근을 마사지할 정도의 압력을 주며 원형을 그립니다. 글갱이는 고무나 금속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오물이나 빠진 털 제거에 쓰고요. 단 금속 글갱이는 얼굴, 다리, 옆구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다리에는 고무 글갱이를 써야 되고요. 스펀지는 말의 눈, 코, 입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펀지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쓰면 안 돼요. 가루가 눈, 코, 입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깔집에 관한 거, 이거 마술학도 나오지만은 다른 과목에서도 깔집은 나옵니다.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흡수성이 있는 깔집은 피트모스, 나무 껍질, 톱밥, 대패밥, 종이, 토탄 등이 있고요. 얘네들은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배설물과 섞이면 열과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발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배수성이 있는 깔집은 밀집, 연맥집, 대맥집, 볏집, 이렇게 집자 들어가는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빠져나가니까 섞이지는 않는데, 원래 그 깔집에 온 그 집들에서 온 기생충이 알이나 먼지가 있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되거나 호흡기 질환의 우려가 있고요.
대패밥은 적절한 도구고요. 치울 때 이렇게 그 뭉쳐져 있는 거기만 딱 떠내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호흡기질환이는 말의 깔집으로 그 쓰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썩는데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폐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요게 금속 글갱이죠. 그 말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몸통용 솔 청소하는 데만 써야 되고요. 그 효과를 유지하려면 털이 끼어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요거는 그냥 글갱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말 글갱이는 그 초지에 방목됐던 말에 그 붙어있는 흙 같은 걸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 얇은 채모나 예민한 피부가 가진 말에게 그 사용할 때 좀 주의는 필요한데 요거는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뻣뻣한 솔, 그리고 오른쪽이 몸통용 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솔은 더러운 채모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솔이고요. 이게 좀 털이 강해서 그 몸통용 솔에 비해서 길고 적당한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털이 깎인 부위에 사용하는 건 안 되고요. 오른쪽에 몸통용 솔은 요거보단 그 뻣뻣한 솔보단 짧죠. 그래서 마방에서 관리하는 말의 피부에 있는 먼지나 비듬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요거는 짧고 촘촘하고 뻣뻣한 털이 더 있고요. 그 뻣뻣한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발털이 가늘수록 부드러운 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보통 그 털이 두껍지 않잖아요. 겨울보다는 겨울엔 추우니까 이 털이 좀 두껍게 나는데 그래서 그 여름철엔 좀 더 부드러운 솔을 써야 된다. 이런 거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8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